ellos acá. Gracias. La vamos a ganar. Creo que sí. 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제가 토론토의 이번 오프시즌 예상 영상 2개를 올렸는데 딱 이 타이밍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100% 뇌피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시즌이 끝나고 에킨스 단장과 2번의 줌 인터뷰에 참가할 수 있었고요. 샤파이로 사장과는 1번의 줌 인터뷰에 참가할 수 있었고, 그것 말고도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과 그쪽 마케팅 직원들과 또 여러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18일 오후 12시 30분에 호세 베리오스의 계약 연장 행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 에킨스 단장이 다시 나와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저 역시도 가봤습니다. 호세 베리오스는 솔직하게 말하면 1년 전에는 자신이 토론토란 팀이랑 재계약을 하는 걸 넘어서 토론토란 팀에서 뛸 날이 있을지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토론토와 재계약을 하게 된 데는 트레이드 돼 와서 2달밖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팀, 그리고 동료들, 코칭 스태프 이런 환경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가족들도 토론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즌 중에도 연장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시즌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이제서야 발표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리오스랑 토론토 구단 측에 있다기보다는 토론토의 모기업인 로저스 쪽에 있습니다. 로저스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로저스는 10월 달에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어요. 토론토는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그룹의 산하에 있는데요.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는 현재 에드워드 로저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쯤에 이 에드워드 로저스를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쫓아내는 투표가 이뤄집니다. 선대 로저스의 부인인 에드워드 로저스의 어머니와 다른 자식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합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투표를 통해서 에드워드 로저스를 쫓아냈는데요. 에드워드 로저스는 여기에서 항소를 하고 자신이 뽑은 이사들로 이사진을 다시 꾸려서 재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BC주에 있는 슈프림 코트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저스 그룹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끼리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로서는 이게 불똥이 떨어졌는데요. 시즌이 끝날 때쯤 샤파이로 사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주일쯤이면 내년 버젯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예산이 정해지는 대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서겠다 그랬는데,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넘게 걸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샤파이로 단장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 예산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가 2개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이 진짜 이사회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샤파이로 단장은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트레이드 이야기, 많은 재계약 이야기에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사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11월 초에 이게 BC주 고등법원에서 에드워드 로저스가 계속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스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결론이 났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합의를 하면서 에드워드 로저스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토론토로서도 지금 급하게 여러 가지 결재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이벤트에서도 로스 에킨스 단장은 샤파이로 사장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당일 같은 시간에 샤파이로 사장은 로저스의 이사진들과 만나서 내년 예산에 대한 결재를 받고 있고, 그 결재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수 영입에 관한 일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베리오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번 여름 베리오스를 영입하면서 에킨스 단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토론토로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접근법을 조금은 다르게 바꾸기로 했다. 바꾼 접근법은 뭐냐면요, 단기 렌트가 아닌 구단 컨트롤이 2년 이상 남은 선수를 영입을 해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선수에게 토론토가 얼마나 좋은 팀이고 토론토가 얼마나 그 선수에 대한 관리를 잘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 선수를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첫 번째 영입이 베리오스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리오스를 영입할 당시에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베리오스보다 더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서 토론토와 트레이드 성사 가까이까지 갔지만
단기 렌트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오스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약속을 지켰죠. 2달 동안 베리오스에게, 토론토가 베리오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베리오스와의 장기 계약을 성공시키면서 에킨스 단장은 앞으로도 토론토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서 이렇게 구단 컨트롤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베리오스처럼 결국에는 장기 계약으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 왜냐면 여전히 토론토는 FA 선수들에게는 기피하고 싶은 그런 도시예요. 베리오스를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본 뒤에 느낀 점은 베리오스는 굉장히 올드스쿨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요즘엔 보기 힘든 선수인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토론토로 이적해오고 나서 미네소타가 이제 토론토 원정을 왔을 때입니다. 베리오스는 시리즈 중에 미네소타를 상대로 선발로 나가게 돼 있었고, 그 경기에서는 자기는 토론토의 선발이니까 미네소타의 선수들은 옛 동료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편 선수,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 감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베리오스는 자신이 선발로 예정된 전날 저녁에 미네소타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그 선수들과 앉아서 회포도 풀고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뒤에 다음날 경기가 진행될 때는 눈인사나 간단한 목인사 이외에 눈에 띄는 반가움이나 눈에 띄는 이렇게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선수는 옛날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았죠. 제가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베리오스가 어느 정도나 올드스쿨 선수인지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베리오스는 인터뷰를 할 때도 믿음이라든지 가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선수인데요. 본인이 토론토에 남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돈이라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9월 달에 이제 가족들이 다 토론토로 와 있었다고 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토론토에서 묵었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토론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본인이 토론토와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에킨스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토론토가 앞으로 투수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선수 영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토론토가 현재 집중하는 부분은 대형 FA 계약보다는 재능도 있고 포텐셜도 있는데 뭔가가 빠져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선수를 토론토가 영입해서 피트워커 코치와 토론토의 이런 훈련 시설에 도움을 받아서 그 선수가 지금 로비레이나 스티브 매츠처럼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장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선수들을 많이 영입한다. 이게 토론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로비레이나 스티브 매츠 같은 경우도 피트워커 코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로비레이 같은 경우도 토론토에서 몇 달밖에 안 지내고 토론토랑 1년 재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피트워커 코치와 대화를 나눠보고 피트워커 코치와 지내본 뒤에 나의 제구력이 향상될 수 있고 내가 좀 더 효과적인 피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랑 1년 재계약을 했다, 이 얘기를 했고, 시즌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트워커 코치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리오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Jose, congratulations for your contract. Last year, Roby said hi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Pete Walker pitching coach helped him to sign with the Toronto Blue Jays. Do you have any lik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Pete Walker or any like special conversation about how you develop your pitching? Obviously, the way he treats me, the confidence he brings to me to just go out there and be me, Jose Berrios,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yeah, like we create like in that 2 months we create like good friendship relationship. And Rose, I have one for you. With the Jose sign with us, it looks like there are 2 more spots. 두 번째 질문은 끊겼어요. 끊긴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카메라 세팅도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카메라맨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질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고 녹화가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에킨스 단장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에킨스 단장과의 대화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카메라가 갑자기 꺼진 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에킨스 단장의 대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요. 호세 베리오스와 장기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호세 베리오스, 류현진, 그리고 마노아 이렇게 3명이 정해졌는데 남은 2자리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느냐, 트레이드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FA 영입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지, 혹은 피어슨, 해치, 앤서니 케이 같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의 만호아처럼 발돋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애킨스 단장의 대답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피어슨이나 해치 같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 만호아처럼 발돋움해서 선발 자리에 하나를 차지하면 정말 좋지만 어차피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6명에서 7명의 선발 투수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니까 피어슨과 해치 역시 내년 시즌 선발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하는 전제 하에 아직도 우리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선발 투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돈을 아끼지 않을 거고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선발 투수를 좋게 영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The momentum on the trade front, the momentum on free agency feels very good. There's a lot of work is getting done. You know, now we're feeling like team players are courting us as much as we're courting players. I was with Jose. We were so fired up for him, and we were both texting him simultaneously. You know, he is such a good teammate. He is such a good person, and also very, very happy for our scouting departments and our pitching coaches and our performance staff and all of the people that had tiny pieces to do with it. So it's a great accomplishment for Robbie.